like ba?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 되나? 손가락 아프나? 비행기 기내 방송에 도착을 알리는 기장님 멘트에 설레이던 마음. 여러분도 태국 여행이 그리우시죠? 맑디 맑은 태국 바다, 맛있는 음식들. 빨리 태국 여행이 가능해져서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기. 라이언은 언제쯤 태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가 1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언제나 끝나고 태국 여행이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가? 제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법학을 오래 배우다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되죠. 리걸 마인드. 법률적인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지나온 팬데믹의 역사를 돌아보고 태국의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예언 아닌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20세기 최고의 팬데믹이라는 스페인 독감의 역사에서 추론을 시작합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유행한 스페인 독감. 당시 세계 인구가 18억 정도였죠. 여기서 약 2억 명에서 5억 가까이가 감염됐다고 하고요. 사망자 수는 2,700만 명. 어떤 통계치는 1억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수치도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 당시 통계가 정확치 않았어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최저 수치로 잡더라도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이상이 감염됐고 사망자만 하더라도 약 1.5%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3차 유행을 거치고는 2년 만에 자연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감염 제3차 유행 확산 중이죠. 3월 18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가 1억 2,120만 명 정도, 사망자는 260만 명 정도 지금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가 현재 약 한 2억 명 정도까지 접종을 받았다고 하고요. 대한민국은 상반기까지 1,2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50% 이상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은 올해 11월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3차 유행이 수그러드는 시점은 약 7, 8월경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반구 지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으로 무더위로 접어들어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3차 유행이 수그러들고 7, 8월경이면은 백신 접종도 약 한 40% 내외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 초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의료 체계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현재 3차 유행에 들어가 있는 지금 중증 환자 비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도 줄어들고요. 실제 사망자 비율이 일반 독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체계가 환자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또 의료진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 능력 또한 올라갔다는 말이 될 겁니다. 여기에 백신이 개발되면서 중증 환자, 사망자가 또 줄어듭니다. 백신의 효과는 감염 예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증 환자로 진행되지 않게 도와준다는 데 더 높은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두 가지 정도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죠.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숙주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자기 생존을 위하여 변이를 계속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진화죠. 진화하지 않으면 계속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절대 사명인 바이러스에게 만약 숙주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바이러스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일입니다. 숙주가 생명을 끝내면 바이러스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이러스에게 진화에 해당하는 변이는 바이러스도 숙주도 공존하며 사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쪽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치명률은 줄어들고 감염률이 올라가거나 공존하는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인간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속에도 지구상 곳곳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세균들은 1초에 수십 배로 자기 복제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면 바다는 온통 세균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세균 증식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도 부작용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바이러스도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공부해 보시고요. 거의 모든 우리 감염병 학자들이 예상하듯이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매년 한 번쯤 앓는 감기처럼 우리 곁에서 아마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 생존을 위한 당연한 결과물이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수 두 번째, 백신 부작용.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모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이 말 한마디 소개드립니다. 유럽연합의학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의 위험보다 이점이 더 크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백신으로 인한 약간의 부작용을 유럽의학청에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백신의 이점, 집단 면역이나 중증 환자로의 진행을 막아주고 사망자를 줄이는 점, 그 효과가 훨씬 높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백신의 위험보다 이점이 더 크다. 이 말은 약간의 부작용은 그냥 넘기겠다는 말이죠.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이라는 스페인 독감조차도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의료 시스템과 1920년경의 의료 시스템을 방역 기술을 비교를 하자면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는 2022년 1월을 전후하는 시점에 마무리됩니다. 종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의 일상 회복이 그쯤에는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태국 여행은 언제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올해 7, 8월경부터 격리를 없애고 서서히 추가적으로 여행객들을 받아들일 거라 예상합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요, 태국은 작년 3월 록다운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와 함께. 그리고는 7월부터 국내 모든 록다운을 해제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일부 외국인 입국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작년 3월부터 발령한 국가 비상사태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반정부 데모를 탄압하기 위해서 코로나만한 핑계거리도 없는 겁니다. 태국은 관광대국입니다. 수많은 관광지에 수천만의 외국인이 드나들던 곳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호텔, 여행사, 가이드, 마사지 가게, 그다음에 각 여행지에 산지한 유흥가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모든 업종이 작년 3월 이후로 거의 휴업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수백만 명 이상의 태국 국민들이 실업 상태로 빠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관광업종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없으니 겨우 버티는 그런 수준에 있죠. 자, 태국은 연중 사계절 무더운 나라입니다.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활동성이 달라지는데요. 작년 5월 말경에 온도가 높아지고 또 우기에 접어들면서 습도까지 올라가죠. 태국 내 코로나19는 거의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무감염으로 수개월을 보내다가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작년 12월 말경 미얀마 노동자들 때문에 다시 집단 감염이 시작됩니다. 감염자가 1000명대 이상까지 올라가자 2021년 올해 1월에 다시 일부 상점들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다시 3월 초에 다시 모든 국내 업소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아직도 거의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난 1차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태국 질병관리청은 아마도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사망자 겨우 87명 나오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태국市民이 겪는 경제 위기는 훨씬 다른 리스크를 가져다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매년 태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 거의 수천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송크란 축제도 없다 보니까 교통사고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고 송크란 축제를 했더라면은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이 죽을 수 있는 평균 보통의 통계가 400명은 나올 겁니다. 87명의 코로나 사망자와 기타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비교한다면 웃지 못할 비교가 될 겁니다. 5월 말 6월 초가 되면 태국 코로나 지역 감염자는 또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한두 달 보내게 되고 태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빨리 받아들여 이제 무너져가는 우리 관광업을 살릴 수 있는가를 우선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백신이라는 무기가 나오죠. 아마도 그린 카드 정도의 이름이 될 테죠. 백신 접종 받은 외국인에게는 접종 확인서만으로 격리 없이 관광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최근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개발한 시노팜 백신을 맞은 나라에 대해서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태국은
시노팜 백신 접종하는 나라 중 하나죠. 이 비자 문제는 상호 동등 조약입니다. 이 나라가 3개월 무비자면 상대 국가도 3개월 무비자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격리 없이 입국하면 태국에서도 중국인들을 받으려면 똑같이 해야 합니다. 사실 중국, 한국 여행객만 받아도 태국 관광업의 절반 정도는 살아나게 될 겁니다. 태국 정부에서 지금 올해 10월부터 백신 접종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있죠. 저 라이언은 좀 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7, 8월. 물론 7, 8월 시작할 때는 아주 단기간 7일 이내 격리 조치라든지 3, 4일 정도의 PCR 검사 정도를 조건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7, 8월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태국 여행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백신 접종 받으셔야 합니다. 접종 받으시고 입국 준비하십시오. 백신 접종하시면 곧 태국으로 골프도 치시고 이제 다른 즐거운 여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스트라다무스 라이언이었습니다. 아이스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 되나? 손가락 아프나?